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밤 취재 공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편집회 얘기 안 해요? 77회입니다. 네.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7땡? 7땡. 벌써 77회나 됐습니다. 77회. 네. 한국 영화로 치면 77번 아가씨란 좋은 작품이 있었죠. 갑자기 또 글로 정윤이 소화동 네. 그 KTX 있는 쪽이 잘하네. 있고 그 다음에 하안동이 있고 그리고 철산동이 있고 철산동이 그 다음에 있고. 광명 사거리 쪽이 있고 맞습니다. 저쪽 뭐 개봉동 뭐 연결돼 있는 그쪽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광명시장 나가도 되겠네. 광명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불암산에만 다니더니. 제가 광명 주공, 그러니까 하안동 주공 아파트 얘기를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재개발 방식이어서 광명 뉴타운 얘기입니다. 이건 다르구나. 보시면 제가 평화나무에 있을 때 장위 뉴타운 보도를 지겹게 했거든요. 네, 거기랑 비슷하게 거기는 장위 뉴타운이고 여기는 광명 뉴타운인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장위동. 장위동. 네, 거기는 정광훈 때문에 제가 취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구역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디는 자이고 어디는 푸르지오고 이래가지고 예. 각 건설사마다 파트너십을 삼아서 재개발에 돌입하게 되는데 오늘의 문제는 바로 저 광명 11구역입니다. 네, 11구역. 오늘 11구역으로 오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광명 11 이렇게 나와 있고 4291세대로 제일 큽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분양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12단지와 함께 제일 늦습니다. 2029년 예정입니다. 아직도 2029년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 보면은 이렇게 뭐 이미 지난해 들어간 곳도 많고 착공은 됐나요? 착공은 지난해 여름에 땅은 파기 시작한 땅은 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여기 2006년 그러니까 이명박의 뉴타운 공약 네. 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제 땅 파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겨우 땅을 파기 와. 시작한 겁니다. 와.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끔찍하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좀 보시면 광명 사거리역 바로 밑에 11구역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옆으로 길게 큽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제일 크고 그래서 4291가구가 있고 광명 사거리역 저기가 그래도 광명에서는 번화가거든요. 번화가죠. 그렇죠. 번화가여서 저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보신 대로 다른 구역들은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서 입주를 마친 곳도 많은데 네. 지금 여기는 아직 이제 첫 삽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재개발 조합장의 네. 지난 20년간의 이 재개발 조합장의 비리와 이분들이 지금까지 입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주 명확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요새 세상이 좋아서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그리고 정말 20년 됐네. 20년 됐어요. 20년 사업이어서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뭐 논의되고 하다가 2013년에 조합장이 또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조합장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벌금은 왜 받았어요? 뭔가 또 이제 뭐 돈 관련 비리를 문제였습니다. 저질렀겠죠. 네, 돈 관련 문제였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갈등 분쟁 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뇌물 공여에 뭐 아들 협력업체 근무에 아주 버라이어티하네 그냥. 버라이어티입니다. 명예훼손에 뭐 곽상도 아들 느낌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딱 그거네 박상도 아들. 대장동의 어떤 그 데자부를 느끼는 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데자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 취재를 하면서. 서 기자도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정치적인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이거 본 것 같은데 기시감이 딱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광명 11알 구역의 재개발 조합의 연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런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2013년이 다 조합장 얘기거든요. 조금 네. 이따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원 벌금 받고 그리고 2022년에 그러니까 총회라든지 네. 이 사람이 했던 결정들이 뭔가 아까 그 광명 하안동 주공아파트 때처럼 석연치 않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2번 가처분이 인용돼서 업무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도 고발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뇌물 공여로. 뇌물공여로. 뇌물공여로. 저거 유죄 나오면은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저게,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있고, 네. 재개발 조합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에 반대해서 삼끝 대책위원회라고 그 반대하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광명 사거리역 옆에 있는 한 빌딩 4층의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저게 뭐냐면,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통반장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80만 원씩 보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조합장이 우리 뭐 이 재개발을 잘 추진합시다라고 해서 조합 뽑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셋이가 조합원이면은 김준일 작가님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남태우께서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자기 경쟁력 있는 거를 내세우고 막 투표하는 거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합장은 사전에 이 조합이 하늘에서 공시되기 내립니까? 전부터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했던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한 정지 작업을, 객토 작업을 막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언제 찍어왔는데 바로 이런 사진들이 바로 대책위원회 분들이 구하신 재개발 조합장이 사전에 자신들의 인맥을 관리했던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누군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증거 막장이네. 조합장. 그렇습니다. 조합장이 누군지 나옵니다. 증거 막장입니다. 네. 광명시 불경 서명동 조합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광명일보, 그러니까 광명시의 지역 언론 기사인데요. 네.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실명이 나온 기사가 나와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서명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명동이라는 사람이 2005년 당시, 그러니까 아까 조합이 2006년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강금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그 이전 2002년부터 6년까지 광명시 의회 의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의 어떤 통반장 조직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봐야겠죠. 뭐 그냥 결론이 각이 딱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던 한동 11단지도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현직입니다. 똑같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그 명망가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광명에서 뭐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장 혹은 정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또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이렇게 70억 수수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너 4천 몇 세대지 아까? 4,291세대. 4,200세대 정도니까는 중간에서 삥땅 한 뭐 70억 정도 뭐 그냥 가격 나오네요. 가격 나오죠. 왜냐면 이제 저걸 봤을 때 떡고물 가격이 한 70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견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들킨 건데, 저번에 이제 한동 얘기도 그랬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쪽 당들은 이제 유일한 강점이 저렇게 하는 데서 거침이 없고 쿨하고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 왜냐면 나눠 먹잖아, 또 쟤네들은 또. 그렇습니다. 혼자 먹진 않잖아요. 고루고루 드시고. 근데 그럼 지금 저 광명 저 힐스테이트 11구역? 11구역입니다. 저게 그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엄청납니다. 뭐 지금 그 부담금이 그 뭐 대충 뭐 한 집당 지금 이게 원래는 7천억 규모로 2006년 당시에는 예측이 됐다가 7천억 규모, 지금은 3조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4배. 자, 그 7천억 정도로 이 사업 규모를 책정해놨던 게 지금 이제 3조 뭐 대 물가 상승률 고려해도 엄청나게 올라간 당연하죠.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뭐 74, 28 뭐 맞습니다. 4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갔고
그 오른 만큼이 다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각 개별 가구들의. 그럼 원주민들은 재정착이 힘들어집니다. 재정착도 힘들어지고 네. 지금 아까 보니까 23년도에 나갔잖아요. 네. 들어올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2006년도에 시작했으면 그때 내가 50살에 재개발 시작해서 보통은 한 5년 정도 맞습니다. 들어가겠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에서 땅 파기 시작하고 29년도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장담 못하고. 맞습니다. 그 안에 돈을 더, 지금 알고 봤더니 3조가 아니고 4조가 됐어요. 그러면 뭐 두당 한 2억씩 더 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어제 저게 이제 보면 지금 한국의 재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당대에 안 끝나요. 네.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과업이야. 이게 뭐 임금 집권 시기보다도 긴 거죠. 이게 그리고 저게 예. 3조 이렇게 되면 4,000세대 뭐 이렇게 되면 6억 7억 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게 엄청 커진 거지. 이게 분담금도 분담금인데 어떻게 다 내죠? 어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어제 늦게까지 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 하안동이 여기 하안동 아니고 그 광명 지역이 서민 주거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 처음 그 재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고령이었던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진 게 그 아파트 하나 딸랑 가지지. 집 한 채 그냥. 그렇죠. 그렇지. 그때 노인분들. 네,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 20년이 지났으니까 네. 이미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겠죠. 엄청 많겠죠. 그래서 뭐 이 집을 언제 들어가는지 계속 기다리다가 네. 아파서 떠나신 분도 많고. 네. 그런데 계속 기약이 없이 이렇게 세월만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삼끝 대책이라고 이 재개발 조합장의 전횡에 반대해서 뜻을 모은 삼끝 대책의 이동희 위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 말씀 잠깐 듣고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간단한 소개하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끝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끝 대책이라는 것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끝, 불공정한 업체 선정 끝, 과도한 용역비 지출 끝, 이 3끝을 끝내자는 의미를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삼끝 그래가지고 저게 네. 무슨 지명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저건 줄 알았어. 섰다. 새끝. 섰다, 아, 새끝, 새끝. 새끝. 난 예. 썩었어 역시. 근데 요거 세 가지 얼마나 이게 한이 됐으면 이거 끝내야겠다라고 네.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삼끝 대책을 만드셨는지 또 들어봤습니다. 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여기 11구역 재개발 조합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끝 대책이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투명한 조합의 운영인데 그 아들 비리, 네. 가족 비리, 네. 또 이런 비리들이 너무 난무하고 이것을 두둔하고 봐주고 또 옆에서 같이 동조하는 임원들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합 운영이 조합원한테는 많은 그 손해가 가고 이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현실을 지금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많이 알리고자 해서 그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작가님께서 다 알겠다는 그 웃음을 지셨는데, 제가 저 취재를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하안동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이 20년도에 11단지, 11구역, 죄송합니다. 11구역의 지금 현실이 지금 하안동 그 11단지 재건축 그곳, 그러니까 신탁 끼고 하는, 막지 못하면 그곳에 곧 닥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판박. 이게 보면은, 기자님,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내라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브레이크를 걸거나, 당연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한번 주도권을 뺏기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 설득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건축비가 오른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먹히니까 뭔가 제대로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시간을 끄는 것으로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공 10단지, 11단지 상황 하안동도 지금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고민을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시고 또 아들 비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를 잇는군요. 네네네.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분야마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죠. 우리가 공사 시작도 하기도 전에 수년 전에 미리 공사 계약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 그런 문제들이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명 입찰에서 일반 경쟁 입찰로 오는 와중에 모든 게 일괄적으로 많이 계약을 했다는 게 그 업체 선정에 좀 문제가 있고요. 용역비라든가 업체 선정 이런 거에 모든 게 그 비용이 바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십 년 이렇게 지나면서까지 지금 분담금이라는 게 조합원들한테 한없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과다 분담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네, 리베이트입니다. 중간에 아까운 커미션, 떡고물 비용. 떡고물 비용도 그렇고 이게 그 국가 정책상 경쟁 입찰 그러니까 단독 입찰에서 경쟁 입찰로 바꿨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서류를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지명 입찰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경쟁 입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계약 체결 일자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인 거예요. 전부 다 급하게 다 그렇게 체결을 해놓고 저기 지금 이동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뭔가 이 업체 다들 문외한일 테니까 처음 재개발을 뭐 인생에 2번 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업체가 어때요라고 하고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업체가 등장하더니 갑자기 번개불에 콩 먹듯이 그냥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업체들 선정된 업체들은 나중에 거의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동안이면 20년 동안 7천억 하던 게 지금 3조 몇천억이 됐으면 이제 5배가 네. 늘어난 건데 근데 문제는 5배가 늘어나면은 그 늘어나는 동안에 일단은 그 지금 이주를 한다면은 언제 들어갈지 기약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저 그 분담금을 대출을 받게 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대출을 알선해주죠. 대출 알선해주잖아요. 네. 이자도 엄청- 담보 네네. 대출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내가 들어갈 집을 담보 대출을 받아갖고 알선을 해줘요, 대출을.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못 들어가고 중도 포기하게 되면은 나는 그 날아가는 원금 거지. 플러스 이자만 더 갚아야 되는 채무만 생기고 맞아요. 집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내앉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제 아까 제가 그 서명동 조합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광명시 의회 의장 출신. 의장 출신입니다. 이 송치된 게 요 3건이에요. 아, 근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이게 사연마다 대단합니다. 업무상 배임 미수잖아요. 네. 배임을 하려다가 저 이동희 위원장을 비롯한 그 3급 대책위 분들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비 절감 용역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용역비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래서 광명 남초등학교 증개축 협약 후에 용역을 부르겠다라고 해놓고 용역비를 54억 7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뭐 이거 너무 비싸다 의견을 제시하고 또 딴 업체를 부르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거는 나의 어떤 그 권한이다라고 그 하는 얘기만 계속 한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반대하니까 지급이 저지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거 미수여도 저건 특가법이네. 특가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특가법이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이거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이거 곽상도 얘기네 딱 그냥. 맞습니다. 이거 뇌물 공연인데 완벽한 곽상도 아들.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합장 서명동 조합장이 이 땡땡에게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 땡땡 씨겠죠 아들 이 사람이 경력이 없음에도 고용을 시켜줍니다. 이 곽상도 아들 얘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부터 월 3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장은 뇌물을 받고 저거 만약에 그 종료가 되잖아요. 네. 50억 퇴직금 받았을 거야 아마. 그렇지, 잘 아마도 되면. 그렇게 잘 됐으면. 됐겠죠. 근데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지. 한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유 정말. 곽상도 돌아가시겠네. 아들은 월급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 받았잖아. 그 다음에 50을 준 거잖아. 저기도 성공하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 선정 비리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또 기시감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의 그 가볍디 가벼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소리사랑님, 저희 김어준, 유시민 부부 동반 관련해서 보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거 보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계속요. 네. 네, 지금 전란의 와중에 네, 지금, 연기가 자꾸 피어나고 지금 있네요. 계속 지금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안 보시고 해달라고 하면 일단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광명으로 오세요, 광명.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21g이 기시감이 든다. 아까 업체 손정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네, 말씀 드린 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고용보험법 위반인데. 아이고, 이건 또 뭡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알뜰하다고 느낀 게. 저건 너무 좀 짜친데? 짜친죠. 그러니까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저 고용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 업체와 관련을 맺게 됩니다. 뭐 정비사업 업체도 있을 것이고, 많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쓰레기 관리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한 관련된 업체들, 뭐 법무사 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이 필요한 업체들과 뭐 그 MOU부터 해서 계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업체 중에 하나의 부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저렇게 아래 나온 것처럼 6번 총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짜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짜친 거죠. 네. 마지막 부분은 약간 알뜰한 당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촘촘히. 그러니까 서조합장에게 서명동 조합장의 가족에게 이 광명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그 화수분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계속 뽑히는 계속 빨대를 꽂아놓고 돈을 빨아들이는 화수분이 아니었나. 아까 기사 나온 것처럼 서명동 조합장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 전에 처음 조합장에 들 때, 그러니까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네. 여기 준비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때 50대 중반이었대요. 네. 그럼 지금 70대 중반이거든요. 70대 중반이죠. 그렇죠. 거의 노년기를 정말 20년. 20년 동안. 근데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야. 언제 들어갈지 몰라. 저거는 야, 진짜 저 조합은 돌아가신다 진짜 정말. 와, 미치겠다 뭐 진짜. 이미 20년 집권을 성공했고요. 네. 이제 땅 파고 있고요. 그야말로 20년간 삽질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2006년, 7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측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10년 정도, 2011년 정도 들어가서 이제 집값 올라가는 그때만 들어갔으면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지. 피눈물.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이주 작업도 필요해서 2010년대 후반 정도로 예측을 하고 네.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대로 됐으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참여를 했겠죠. 아직 그런데 네. 10년이 더 지나도 지금 기약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분담금이 더 오를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고 아. 그리고 재반 비용 아까 저 수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상황인데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주거지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비용만 추가가 돼도 저기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이동희 위원장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그 예. 똑같은 사람이 조합장 아들이 예, 예. 몇 년간 참치집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그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그 법무 뭐 등기 업무를 맡는 법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교육 컨설팅 업체에 다시 취업을 했는데 그 세 곳 모두 재개발 조합과 연관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세 개 업체는 우리 사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업체이고 당연히 이권하고 또 개입이 돼 있죠. 당연히. 이게 다 증거도 갖고 계신 거죠? 증거가 확실합니다. 증거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박상도 아들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 참치집이 뭐냐면은 정비사업 업체,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자회사가 참치집이 하나 있대요. 네. 근데 제가 좀 탐문해본 바로는 저 서명동 조합장의 아들이 제 또래거든요. 네. 그래서 참치와
전에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참치집 대표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컨설팅 업체가 같이 갖고 있는. 네. 그러다가 몇 년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참치 배우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들어간답니다. 네. 근데 그 법무사 사무소는 뭐 하는 데냐면 저 4,291가구의 등기. 어떤 등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이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주는 반대급부로 어떤 그 안정적인 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 곽상도 아들처럼 마치 월급은 300만 원 받아도 네. 퇴직금은 50억 받는 케이스가 되는 가능하지. 거예요. 완벽하게. 아마도 네. 그러한 것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교육 컨설팅 얘기가 뭐냐면은 왜 보면 학교를 증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 공공 공공. 네, 공공 그렇죠. 저걸로 이제 뭐 같이 교회 부지도 해야 되는 있고. 거죠. 네. 그래서 공원이 이거는- 됐건 뭐 학교가 됐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이 조합해서 학교 증축 비용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네. 조합이 인허가에 대한 대가죠, 그게. 맞습니다. 네, 인허가를 네. 해주니까 네. 어떤 그렇지. 학생이 너무나 늘어나니까 네. 그 증설 비용, 뭐 증축 비용 같은 걸 일부 떼야 돼. 그렇죠. 그 수익자 부담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그러한 개념으로 조합 측에서 증축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그래서 그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담당 교육청과 얘기를 해봤는데 300억 정도면 네. 되겠다. 네. 그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교육 컨설팅을 한다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중간에. 네. 그러더니 200억을 올려요. 올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어. 300억을 책정한 걸 500억을 올렸다. 500억을 올립니다. 어. 그래놓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동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삼급 대책위 분들이 교육청에다가 네. 교육청에서 2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대요. 네. 그런데 컨설팅 업체에서 500억을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다시 말이 바뀌는 게 그게 250억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알아봤는데 컨설팅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원래 500억이었다가 원래 300억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반 250억으로 떨어뜨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달라. 리베이트를 달라. 보너스를 달라.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28억이랍니다. 네. 네. 맞나? 그 제가 70억이었나? 제가 좀 계산을 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마지막에는 이 서조합장의 아들이 거기까지 취업을 했다는 게 바로 그 컨설팅, 내용입니다. 그 컨설팅 업체 어쨌든 나 깎아줬으니 내가 성공보수로 뭐 이만큼은 줘.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합장의 아들을 꽂아줘서 거기서도 또 알뜰하게 뽑아먹는. 그렇습니다. 대단해. 진짜. 쓰리 콤보인데. 정말. 쓰리 콤보인데. 근데 저거 다 합치면 진짜 우리 생각대로 아들이 50억 가져갈 수 있겠는데. 가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곽상도 아들 50억은 이 바닥에 정가였던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 50억은. 씨. 대리하면 그 정도는 받는구나.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직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취업난 하는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복마전. 복마전을 제대로 받고 그런데 이건 이제 다음 주 예고 비슷한 건데 네. 이 뒤에 좀 석연치 않은 게 이 20년 전에 시의회 의장을 했고 네. 한 인물이 20년 동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네. 지금 기소까지 당할 정도로 자기 맘대로 이 재개발을 망쳤는데 뭔가 제재 같은 거를 당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광명시 차원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맡고 있는 네. 시와의 뭐 시가 됐던 아니면 뭐 시 건축가가 됐던 아무튼 여튼 공무원 이럴 때 등장하는 것 보통 공무원과 수사기관, 법원, 검찰 항상 늘 그렇습니다. 또 안 나오면 이상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취재 중이어서 뭐 제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뭐 작가님도 아시고 윌 존슨님이 과연 저 서명동 조합장과 누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 서명동 조합장이 광명시 의회 그 당시에 의장. 한나라당이었구나. 한나라당 맞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그 의장이었다. 시의원 회장이었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제 합리적 추정을 좀 해봐야 우리가 될 것 예상할 같습니다.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동희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분들도
시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광명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당시 2019년에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던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여기 11구역 조합장의 사촌 관계다. 사촌 동생이다. 사촌 동생.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광명시장 선거에서 현직 시장의 캠프 뭐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그때 당시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전 본부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장과도 뭐 측근 관계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그리고 저희도 광명 시민들은 다 측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땡땡이 그러니까 네.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서땡땡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서명동의 사촌 동생 네. 서땡동 네, 서땡동. 석땡동 네, 사촌 동생이고 네, 서땡동. 충청남도 예산 출신입니다. 아,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고. 예산 출신이고. 네. 예산 잘 잡겠네. 띵동으로 합시다. 그런데 띵동.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관계를 밝혀야겠지만 네. 그 서땡동 그 사촌 동생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모 시장이 있습니다. 네. 박모 시장이 처음 광명시장 선거에 나갈 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당선된 적이 있나요? 어쨌든 후보자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2선을 하고 3선에 도전하고 아, 있어요. 3선에 도전이죠. 도전하는 네, 지금 시장의 현직 시장. 네. 현직 시장의 처음 출마했을 때 처음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 아하, 서땡동이 그리고 야, 씨.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이 서땡동 그러니까 서명동 그 조합장의 사촌 동생이 네. 2018년에 처음 당선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그렇죠. 박모 시장이 네. 그때는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장. 네. 근데 그 이전의 직업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명가게 사장이었대요. 조명 빛을 받았네.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뭐 할 수 있죠.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네. 선거에 도움을 주면은 농공행상으로 뭐 당연히 재량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어디로 자리를 옮기냐면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야, 노른자이로 가네. 그리고 나서 멋지네 진짜. 그리고 나서 광명시 그러니까 지금 이동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에 공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갑자기 그 서땡동 도시공사 현재 도시공사 사장이 전화를 오더니 네. 무마시키려는 아. 뭐 그러한 뉘앙스의 전화했다라고 광명도시공사 사장. 네, 현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예. 그러니까 자 광명시나 물론 뭐 성남시가 훨씬 더 비싼 알짜배기 땅이지만 네. 똑같은 2006년도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했을 때나 시작했을 때나 10년, 네. 네, 그 무렵에 이제 네, 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네. 나무기니 뭐 이런 애들 뭐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한참 네. 막 지주 작업할 때 그때부터 쭉 이제 근데 그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의 그렇죠. 성공적인 대장동 네. 개발을 안착을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빠라바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빠라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삼선에 도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물론 그 측근이 누구라고 해서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문제제기 차원이다. 네.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동향이고 네. 충남 예산이라는 동향이고 그리고 지연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에서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대책위 분들은 이동희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분들은 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보고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다 똑같은 민주당이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자신들을 생각한다. 뭐 실제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또 보시고 마무리 멘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조합장이 예. 현재 고발되어서 송치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경기도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에 대해서 12월 22일 날 그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한 달 있다가 1월 22일 날
다시 그 남부청으로 그 보안 수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안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송치 결정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제 조합장 또 아들 그 업체 그게 모두가 다 걸려 있는 게 그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은 그 조합에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도 또 걸려 있습니다. 그 지난번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공적 자금을 부정수급할 때는 패가망신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기소를 앞두고 있다. 보안수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일 우려하시는 게 그거이더라고요. 그 서명동 조합장은 너무도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고발을 하신 분이거든요. 너무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기소되기 직전에 아직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자신들이 뿌려놓은 것, 뭔지 아시겠죠? 그것을 거두고 자신이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남은 조합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또 볼 것이다 라고 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 뭐 저기 그 미스터 고준님께서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님이라고 찾아주셨네요. 네, 아, 도시공사 사장 이름이 서일동이었구나. 저 네. 이거 처음 알았네. 네. 찾으면 금방 나오죠. 그 네, 이제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에까지 해서 부자 형제는 용감했다. 라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고, 저기에 시의회장, 시장, 뭐 이런 사람, 전 시의회장, 지금 도시공사 사장, 이게 다 짝짝꿍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허야 둥기둥기. 아니, 나는 이 우리 말 사안이 좋은 말 된 건데요. 이 사안이 지금 2021년도 2022년 대선 국명 때 대장동으로 막 온갖 난리 연병을 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당시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를 또 뭐 대장동 뭐 기소 뭐 막 하려다 결국은 뇌물로 못하고 이제 배임으로만 해갖고 지금 뭐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뭐 그 얘네들을 보니까는 진짜 쿨하지. 아유, 정말 너무 쿨하다 진짜 얘네들은. 대장동에는 안 되니까 백현동 네. 갔다 가면 동네 돌고 있는데 아, 지금 보니까 정말. 광명은 이 도시 전체가 재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주제를 하면서 그 뭐 작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기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장도 똑같죠. 똑같고 양평도 부산, 똑같아요. 예, 예. 부산 기장군 그리고 경기 양평군도 똑같은데 경기 광명시도 똑같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경찰은 관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나이브하지만 너무 순진하지만 그럼 경찰은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양평과 기장에서 벌어진 일이 광명에서도 벌어진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고발을 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그 고소를 한 혹은 고발을 한 쪽이 정보를 다음날에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관인데. 그럼 이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깼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지역? 네. 토호들. 네. 지역 토들과 지역 수사, 뭐 지역 경찰, 지방 경찰청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5번 네. 고소를 예, 그렇죠. 당했는데 사건 주의가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서울청에서. 그냥 네. 서울청하고 뭐 이런 게 뭐 그냥 다 그래서 이게 참 경찰 조직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토들과의 유착도 훨씬 더 그냥 단단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각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경찰, 그러니까 수사당국과 관, 네. 그리고 뭐 이익단체들, 뭐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이런 그 힘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카르텔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카르텔이다, 이거. 카르텔로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서민들, 이 조합원들,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매일매일 한숨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고발하고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어제 유튜브도 잘 못 보고 하루 종일 광명에 있었습니다. 잘했었어. 저기도 네. 보면 보안 수사가 나오잖아요. 네. 저게 양날의 검인 거거든. 어떻게 보면 예? 정치 검찰일 때 하고 또 네. 다르지. 저는 경찰이라든가 지역 토호들이 짝짝꿍 할 때는 보안 수사권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이상하네.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수사 저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쏠리면 완전 몰빵해 놓으면 네. 고인물은 썩을 가능성이 네. 농후하죠.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기는 보면 어쨌든
광명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8쌍팔년도 정도로 투명하게 둥기둥기 해먹을 수 있는 건전가요. 에헤야 우리 마을 둥기둥기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지금 저 지역의 로컬의 작은 시에 가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대구는 저렇게 안 해? 예.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대구도? 왜냐면 대구는 더 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시겠지만 당구로 치면 오시로 밀진 않아. 우라마시로 돌린다든가. 아, 우라마시로 돌린다? 스리쿠션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가지고 바로 김들모 해봐. 이렇게는 하지 않지. 서정필 줘서 돌고 서정필 친구 만나고 해갖고 사도현 발촌 혈연지연에서 이게 김들이한테 가 있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라 그래. 그때 영반 MB 때 시간이 이게 있네. 시차가 MB 때 스타트한 맞아. 거랑 대통령께서 4대강 붙다고 수십 조 해드실 때니까 에블바디 이거 해먹던 이 정도도는 우리가 요거는 우리 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겠네. MB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 정도 해야지 뭐 딱. 아유 대통령께서 큰 거 하시니까 작은 건 우리가 해야지. 예. 앞에 도란길은 우리가. 이런 차원이네. 자, 근데 아무튼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을 까먹었네. 서 기자님 저기 광명 다니면서 열심히 진짜 정말 그분들 말씀 잘 들어서 이게 좀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댓글 났는데 노무현 시절, 물론 2006년은 노무현 시절이지만 2007년에서 이게 본격화할 때는 이제 MB 때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리했어요. 예리해. 교수님. 연도도 잘 밝혀야 돼. 제가 정정합니다. 네. 네, 빠른 그렇습니다. 사과. 이렇게 빠르게 사과하는 거 몰랐네. 나는 김어준과 겸손하거든 나는. 자, 그래서 겸손 이렇게 쉬워?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겸손이었어요. 겸손이 쉽네, 이 사람. 겸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광명 전체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고 이 광명 하안동 11단지 그리고 이 광명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소유주 여러분 계속해서 열린공감팀과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계속 제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명시장은 3선 도전인데 공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곤란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열린공감의 지금 서 기자의 특종이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그러니까 예단할 수는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아니 그렇죠. 민주당은 네. 필터링 안 하고 뭐 했어요 20년 동안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래 되겠냐고 짝짝꿍 하고 말이야 민주당이 필터링하고 공천도 엄정하고 0점 좀 잘 잡으셔서 이따 오늘은 좀 어머니들은 생각한 0점 좀 잘 잡아서 잘 오늘은 잡고. 이건 잘못된 거지 알았어. 정리해야 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 오늘 이렇게 비판하란 말이야. 네네 남편님 알았어. 자 고정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두 분 짧게 오늘 마무리 멘트 듣겠습니다. 남편님부터. 네. 아니 마지막 결론이 그건 아니었으나 네. 그런 의도는 아니나 저는 중심으로 공천을 잘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서정필 기자가 수고하셨는데 우리 민생 곳곳에 사실 저 주거의 문제는 뭐 우리 삶의 전체를 흔들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가 촘촘하게 취재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매의 눈으로 곳곳에 문제가 많으니까 살펴보고 제보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데 우리 또 유튜브 언론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장현수 기자가 던진 폭탄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후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이제 정치권이라기보다 사실 뭐 이제 이 민주 진영 내부에서 발생되는 일 때문에 다 거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중앙 정치권에서 발생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재건축 비리, 조합 비리라든가 그 외에 또 우리가 모르는 이 여러 가지 음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관심도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또 잘 다루지도 않는 편이라 이거를 지금 열린공감에서 어쨌든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내고 있으니 그래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왜냐면 굉장히 지금 가치 있는 보도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방선거 지금 3선이 유력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줄 수 있는 이거는 큰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보도에 관심을 가져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럼 그때 이현주는 뭐 했어? 그때 언년이 누나. 광명이잖아, 광명. 언년이 누나는 지금 광명에서 비리를 찾아야지. 머리 깎고 국민의 네. 힘에 갔다 갔다. 일단 아니, 또 얘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뭐 원래 또 신호 빨간불 파란불 신호 따라 잘 건너는 분이니까 좀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일방적 비난이 아니라 네. 제대로 뽑고 국회의원부터 시장 그다음에 시장 임명한 도시공사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정부의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제대로 하고 저희도 계속 할 일을 하고 계속 저 취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 공책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밤 되시고 오늘 취재 공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